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 제대로 다시 보기 5회 방송에서는 일이 주는 그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일은 우리들에게 건강을 선사합니다. 제가 앞서서 일이 주는 선물 관련해서 두 개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돈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관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이거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건강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돈이나 관계 욕구 충족이나 건강이나 그 중요성으로 보면은 난영난제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순서를 붙이다 보니까 건강이 세 번째인데, 어쨌든 건강도 하여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이 건강에 좋다는 근거를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더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일이 건강에 좋다는 그 근거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그 연구를 정부기관에서 했는데, 그 주제는 뭐였냐면 일자리는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일하는 노인이 있고 일하지 않는 노인이 있는데, 일하는 노인은 일하지 않는 노인 대비해서 우울감이 훨씬 작습니다. 일하지 않는 노인은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죠. 그리고 또 하나, 삶의 만족도를 보면은 역시 일하는 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일하지 않는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습니다. 자, 이런 그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1년간의 의료비 지출을 얼마나 더 할까? 그러니까 누가 더 하겠습니까? 의료비 지출을. 당연히 일하지 않는 노인이 그만큼 우울감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좀 들긴 들겠죠. 그런데 무려 얼마나 높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1년 동안 100만 원을 더 의료비로 지출을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또는 건강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근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근거입니다. 이것도 우리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그 내용에 나오는 건데, 65세 이상, 이것도 이제 연령이 좀 높은 노인 계층에 들어가는 건, 요즘은 65세가 노인이라고 그러면 그건 사실 말이 좀 안 됩니다. 워낙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지금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관리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지금 70 또는 80이 돼도 지금 뭐 40대 50대 못지않게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뭐 이제 노인층이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자연스럽지 못하긴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어쨌든 65세 이상 연령층의 일과 건강 상태의 상관관계는 어떠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나는 건강하다라고 답한 그런 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가진 그 취업자가 일을 가지지 않은 그 미취업자 대비해서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일은 우리 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근거입니다. 이 세 번째 근거는 제가 그 김영석 교수라고, 아마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지금 나이가 2023년 현재 이분 나이가 104세입니다. 104세. 자, 그런데 이분이 현재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마음이나 정신이나 신체는 모두 전반적으로 건강해요. 그리고 또 뭐 건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저 나이에 평생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신문사 칼럼도 쓰고 어디 뭐 방송국 나가서 또 방송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합니다. 사실 노인이라 하더라도 참 건강을 잘해서
아직까지 현역에서 열심히 뛰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100살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활력적으로 현역처럼 일하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김영숙 교수는 바로 이제 세계적인 아주 희귀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일단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김영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과 건강과의 관계를 갖다가 살펴보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일을 사랑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주어진 일에 욕심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제 김호숙 교수가 탁월한 어떤 건강 체질, 그리고 또 열심히 건강 관리하는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서 이분이 지금 100살이 넘은 나이까지 이렇게 평생 현역으로서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운동은 하고 사십니다만은, 그런데 꾸준히 일을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오늘날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강이 따라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예를 통해서라도 이거 외에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자,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나? 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 증진을 통해서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기타 개인 사업을 운영을 해서 사업을 통한 직업 활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신체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출퇴근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걷고 이런 일이 발생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출퇴근 말고라도 직장에 들어와서도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 활동을 위한 신체적 움직임,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근력 운동을 생활 속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이 결국은 우리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예, 저의 예를 든다면은 저는 거의 한 7년 정도를 지하철 타면은 제가 일부러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서서 갑니다. 물론 서 있는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만큼 관절의 부담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일단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앉지 않고 지하철에서 서서 가는데, 그리고 또 지하철 정거장이나 플랫폼이나 또는 버스 정거장, 여기에서도 저는 거의 대부분 서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걸어 다닙니다. 차 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는데 앞으로 한 3분 정도 있어야 차가 온다. 그러면 저는 3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남이 하여튼 이상하게 보건 말건 저는 계속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버스 정거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서 있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그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요즘은 또 이 정거장에서 걸어 다니는 걸 좀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냐면은, 일단 그 정거장에서 걷는 거 대신에 좀 뛰는 거,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올 때까지 또는 지하철 올 때까지 최소한 200번, 300번 또는 뛰다 보면은 한 600, 700번까지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제 건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은 말이죠. 체력, 어떤 신체 활동, 이걸 통해가지고 체력을 높여주고, 체력 증진이 되면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건강에도 기여하고, 이렇게 참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은 말이죠. 또 이 정신력 증진을 통해서 건강에 기여합니다. 정신력. 그만큼 정신 건강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직업활동을 위해서는 우리는 두뇌를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두뇌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뇌 활동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머리를 쓰게 되면은 그만큼 긴장감도 꽤 높겠죠. 그러나 적당하게 두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긴장감도 적당해지는 이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직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적당한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긴장감이라 하더라도 적당하고 적절한 그런 긴장감 조성이 되면은 우리 건강에, 정신 건강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좋은 점은 없을까요? 우리가 어떤 적당한 긴장감을 조성을 했을 때 이 건강에 당연히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건강 이외에 다른 쪽에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쪽에 또 좋은지. 우리 적당한 긴장감이 주는 파워. 이거는 두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요크스와 다드슨이라는 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이제 제시를 했더라고요, 오래전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가로축은 긴장감이 높고 그다음 오른쪽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은 성과인데 성과가 높고 낮은 건데,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긴장감이 낮을 때는 성과도 낮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또 긴장감이 반대로 높다, 이런 경우 역시 성과가 매우 낮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 긴장감이 적당하면은 성과가 높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보통 긴장한다, 긴장감을 느낀다 그러면은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적당하고 적절한 긴장감은 우리의 건강도 좋게 만들어주지만은 이렇게 높은 성과까지 만들어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한 긴장감은 최고의 성과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버드대학교 의대 교수로 있는 싱클레어 교수,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인간의 몸은 좀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신체기관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강인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당한 긴장감, 그리고 또 좀 부족하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상황은 우리의 성과를 높게 만들어준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적당한 긴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좀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좀 받게 하는 이런 환경, 이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건가요? 이거는 바로 일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일에서. 결론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건강에도 기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과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일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긴장감 그리고 적당한 스트레스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참 일이 우리 건강에 크게 기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활동 하는 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 제대로 다시 보기 5회 방송에서 일이 주는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